당 대표라는 분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의 개헌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다시 한번 개헌론 불가 쐐기를 박았는데요. 당대표와 청와대와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과연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지 이 시간에는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이기도 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대표적인 개헌론자시죠? 예,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개헌론 확산 청와대가 많이 불편한가 봐요. 글쎄요. 너무 과민 반응 보이고 소위 청와대 고위층 인사라는 말을 빌려가지고 집권 여당의 대표에게 그렇게 심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같은 정치권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고위층 인사 이렇게 발언으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실려 있죠. 제가 청와대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수석과 비서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 대개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소위 이름은 빼고 고위층 인사로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많고 예. 당의 압력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예. 고위층 인사가 어제 기자들 전화 왔는데 홍보수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홍보수석. 뭐 이렇게 딱 밝힐까요? 아예? 뭐 밝히는 거죠. 홍보수석이 했으면 홍보수석이 한 거지. 기자들도 그렇지. 언제까지 청와대 고위 인사라고 다른 뭐 정당의 고위 인사라고 그렇게 합니까? 이건 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또 홍보수석도 당당하게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고위층. 자기가 무슨 고위층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요, 의원님, 김무성 대표가 사실 상하이에서 한 개헌 얘기 이미 사과도 했잖아요. 근데 청와대가 이렇게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거, 일종의 경고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물론 경고를 했겠지만 김무성 대표는 철저한 개헌론자입니다. 예. 그리고 누차 정기국회 세월호 국회가 끝나면은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 작심하고 하셨지 않겠어요? 그러나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이탈리아를 순방 중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 고위층이 아니고 다른 고위층 누구든지 아무튼 대통령을 모시고 가지 않은 비서실장도 있고 여러 정무수석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에게 섭섭한 얘기를 전달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김무성 대표가 바로 그 다음날 그 대통령께 사과를 하고 한 발 물러선 것은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보 어떻게 전진을 됐든 김무성 대표로서는 예. 그렇죠. 예,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이제 정기국회라는 게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개헌론의 본물은 터진다. 그리고 실제로 여야 의원들이 300명 중 231명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더 찬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물은 터진 거죠. 이미 불씨는 붙었다. 예, 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청와대도 계산돼서 김무성 대표를 압박을 했지만은 예. 또 김무성 대표도 이러한 것을 예상해서 계산돼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결코 김무성 대표가 후퇴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 대표 발언이 실수라고 보지 않는다는 청와대 분석이 맞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죠. 예, 그렇죠. 실수라고 보지 않는 것. 청와대가 아니다. 잘 보았죠.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청와대가 그렇게 확인해 주니까 개헌론은 더 확산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의 그 대표적인 무기 치고 빠지기 이걸 구사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잘하네요.
예, 잘한다. 예. 아니 근데 의원님 아무리 고도의 전략적인 계산이라고 해도 이 여당 대표라는 분이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또 하루 만에 취소하는 거 뭐 좋게 보이진 않지요. 글쎄요, 뭐 오죽했으면은 하루 만에 사과를 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죠.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예, 물론 집권 여당은 대표이기 때문에 예. 모든 정치적 발언은 저희 경험에 의하면은 청와대와 조율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개헌론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의 블랙홀 운운하시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때는 공약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든 김무성 대표가 중국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하니까 청와대에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겠죠. 그리고 이럴 수 있느냐? 대통령이 외국 나가 계시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그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 계실 때 국내에서 무슨 정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그 안 좋아하는 그렇죠. 국민 정서가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로서는 개헌론에 대해서 법물이 터진다.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얘기했고 이미 국민들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집권여당 대표로서 청와대와 또 그렇게 그 간격을 벌릴 필요는 없다. 이런 계산에서 뭐 치고 빠졌겠죠. 예. 근데 좀 말씀 들어보니까 평소에도 김무성 대표와 개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신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에도 이 박 의원님 트위터에 보면 저와 얘기한 정기국회 후 개헌론에 본물을 터지게 했다. 이런 말씀 남기셨잖아요. 글쎄요. 뭐 그런 구체적 얘기는 정치인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또 얘기하면은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로부터 당할 것 아니에요. 왜 청와대가 가장 미워하는 박지원이하고 그런 얘기 했느냐. 그렇지만은 새누리당 중진들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했다. 예. 그러면 두 분이서 어떤 구체적인 일정까지 논의하셨어요? 김무성 대표하고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 청와대 죄송합니다. 새누리당 예. 중진 의원들과 개헌에 대해서 평상시에 많은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네.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자면 300명 국회의원 중 231명이라니까요. 231년. 1명이요? 예. 친박은 빼야 되는 거죠. 친박계. 보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같은 분은 나라가 IMF 사태 이후 가장 어렵다. 개헌론이 1년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1년 후에는 시작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요?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네. 대통령 후보가 내년쯤에는 당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들은 개헌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권 1년 차나 2년 차가 가장 적기인데 예.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개헌을 하려면은 내년이 마지막이고 적기다 이렇게 봅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바로요. 예.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조를 강하게 부르짖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국가 개조의 가장 큰 핵심은 개헌에서부터 출발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국민들도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도 개헌으로부터 출발하고요. 또 국회의원의 특권도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도 개헌으로부터 출발해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예. 근데요, 그 개헌 방식에 대해서 그 국민 여론도 그렇고 얼마 전까진 그 국회의원들까지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더 선호하던데요. 최근 들어서는 유력 정치인들이 이원 집정부제를 선호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못 될 바에야 당내 기반 바탕으로 내각제 총리 노리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일종의 개헌론에 사심이 배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지금 현재 저도 4년 중임제 정부 통령제와 함께 이원 집정제나 분권형을 원하는 거지 어떤
확정적인 것은 개헌특위에서 더 중지를 모으고 국민과 함께 토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금년 내에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이러한 구체적 얘기를 해야지 지금부터 세부 사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개헌에 방해가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권력 구조 문제인데요. 예. 그러한 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됐든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로는 역대 대통령이 불행해지고 또 선거도 자주 있고 예. 모든 것을 한 번 더 해봐야 된다. 필터링 해봐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디테일로 받는 것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김무성 대표께서 오스트레일리아식 이원 집정제를 얘기한 것은 조금 빨랐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국감 3주차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 정보력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9.18 대검 회의록 입수해서 감청 문제 이슈화하셨고 또 우리 정부 부인했던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도 의원님이 당 비대위 회의 때 밝히셨잖아요. 네. 예. 막강한 정보력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글쎄요. 그냥 열심히 다니면 누가 주기도 하고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밀실에서 하지 않고 언더에서 하지 않고 투명하게 밝히겠다. 그렇죠. 라고 했으면 그 국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자들이 수십 차 질문을 해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생각이 다른 분이 저에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예. 대검 회의록 같은 것도 카카오톡 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놓고 하지 않는다 어쩐다 하니까 그 회의록도 있을 수 없는 게 대통령께서 9월 16일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틀 만에 대검에서 관계기관과 카카오 등 민간 업체를 불러가지고 예. 회의를 했어요. 예. 이 자리에서 중앙지검 형사 1부장과 그렇죠. 다 나왔죠. 그런 내용들이. 예. 논의했다는 사실이 나왔죠. 첨단수사 3부장이 예. 구체적 발표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 관계상 그 회의록이 나오죠. 그렇죠. 그 내용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전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지요. 네, 박지원 의원.